유럽에서 온 인프라 전문가가 태국 방콕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세상에 드러난 진실이 있습니다. 태국은 스마트 타워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 대신 중국을 선택했지만 예상치 못한 지진으로 중국이 지은 건물들이 무너지는 참사가 발생했어요. 반면 한국 기업이 과거에 지은 건물들은 흠집 하나 없이 완벽하게 견뎌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태국 정부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유럽 한국 합작으로 프로젝트를 재개하겠다는 발표에 태국 국민들은 환호했지만 중국 측은 즉각 철수를 선언합니다. 전문가가 현장에서 목격한 진짜는 조용히 증명하는 한국 기술의 저력, 그 뒤에 숨겨진 태국의 오해와 중국의 조작, 그리고 한국의 반격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게 되었을까요? 바로 들어보시죠.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태국 방콕에 내린 순간부터 공기 중에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헬레나 그루버, 독일 출신으로 유럽 인프라 기업의 해외 사업 전략을 책임지고 있죠. 이번 출장은 동남아 협력 인프라 개발팀의 총괄로서 진행하는 첫 임무였습니다. 방콕의 습한 공기가 피부에 달라붙는 느낌이 썩 좋진 않았지만 이곳에서 펼쳐질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은 컸어요. 그루버 씨, 스마트 타워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태국 정부 관계자가 공항에서 저를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네, 이 지역 최대 규모의 스마트 인프라 프로젝트니까요. 유럽에서도 관심이 높답니다. 차에 올라타며 창밖을 바라봤죠. 방콕의 화려한 도시 풍경과 함께 여기저기 공사 현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중국 건설회사의 간판들이었어요. 거의 모든 대형 공사장에 붉은색 중국 로고가 걸려 있었습니다. 중국과의 협력이 활발한가 봐요. 태국 관계자는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죠. 빠르고 저렴하니까요. 뭐든 알아서 해주고 복잡한 절차도 없습니다. 저는 속으로 의문이 들었어요. 태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소식은 들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비싸고 복잡하다는 이유였다고요. 하지만 품질과 안전성은 어떤지 그건 고려되었을까? 호텔에 도착해서 자료를 검토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마트 타워 프로젝트의 설계도와 시방서를 살펴보았죠. 겉으로 보기엔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엔지니어 가문 출신인 저로서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화려하지만 구조적 안정성이나 내진 설계에 관한 세부 사항이 지나치게 간략했어요. 다음 날 현장 방문에서 제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설계도와 실제 시공 상황이 미묘하게 달랐어요. 철근의 배치, 콘크리트의 타설 방식, 심지어 사용된 자재의 품질까지. 모든 것이 서류상의 내용보다 한 등급씩 낮아 보였습니다. 이건 설계도와 다른데요? 현장 감독에게 물었습니다. 약간의 현장 조정은 항상 있는 일이죠.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현지 기술자와 잠시 대화할 기회가 있었을 때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온 자재가 점점 질이 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윗선에서는 시간 단축과 예산 절감만 강조하니까. 호텔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그리고 왜 한국 기업들의 제안이 정말로 거절되었는지 그 이유도 파헤쳐야 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방콕의 아침 공기가 얼굴에 닿았죠. 오늘은 태국 당국과의 공식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태국 정부 청사로 향했어요. 차량 안에서 준비해온 질문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태국 인프라부 고위 관계자들이 저를 맞이했어요. 환영 인사가 오가고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화려한 그래픽과 수치로 가득 찬 발표 자료를 보며 저는 계속해서 의문점을 메모했죠. 이 구조물의 내진 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태국이 지진대에 위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국 측 책임자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진도 최대 6 이하의 지진에는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중국 측의 기술력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현장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석구석 살펴보고 싶었죠. 현장에서 만난 한 엔지니어는 제 꼼꼼한 질문에 놀란 눈치였어요.
유럽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체크하시는 건 처음 봅니다. 세부 사항이 모여 전체가 되니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점심시간, 현지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주변 대화에 귀를 기울였어요. 영어를 몰라서 저를 의식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현지 기술자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번역 앱으로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했죠. 그들은 공사 과정의 비효율성과 자재 품질 문제에 대해 불평하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있었지만 태국 당국은 시간 단축, 예산 절감만 강조하며 이러한 우려를 무시하는 듯 했어요. 제 보고서가 유럽 본사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걱정되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창밖을 바라봤어요. 방콕의 화려한 야경 사이로 스마트 타워가 들어설 부지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그곳에 지어질 건물이 정말 안전할까? 그 의문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죠. 새벽 3시, 갑작스러운 흔들림에 잠에서 깼습니다.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호텔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문틀 아래로 몸을 피했습니다. 지진이었어요. 진정해, 헬레나.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흔들림이 멈춘 후 곧바로 뉴스를 확인했어요. 태국 중부에서 규모 5.9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불안한 마음에 창밖을 바라봤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호텔 로비는 혼란스러웠고 직원들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밖으로 나가보니 도시의 일부에서 정전이 발생한 듯 했어요. 그리고 멀리서 먼지 구름이 피어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그쪽으로 향했어요. 운전사는 처음에 거절했지만 넉넉한 팁을 약속하자 마음을 바꿨죠. 가까이 다가갈수록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중국이 지은 몇몇 건물들이 무너져 내렸고 여러 건물에는 큰 균열이 생겼어요. 진도 6 이하에 견딜 수 있다던 건물들이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문득 시선을 끄는 건물이 있었어요. 오래된 듯한 공공 건물이었는데 흠집 하나 없이 멀쩡했습니다. 택시 운전사에게 물었죠. 저 건물은 뭐죠? 시립병원이에요. 한국 회사가 10년도 더 전에 지은 건물입니다. 그 순간 무언가 깨달음이 왔어요. 과연 이번 사태가 단순한 자연재해일까? 아니면 무언가 더 깊은 문제의 징후일까?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초기에 제안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 모든 의문을 안고 택시 안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새벽의 충격적인 광경은 하루 종일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후 유럽 본사에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구조대원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사망자는 많지 않았지만 부상자가 상당했고 무엇보다 사람들 마음속에 깊은 공포와 불신이 자리 잡았죠. 태블릿을 열어 소셜미디어를 확인했어요. 이미 관련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중국 기술력의 민낯, 가짜 기술의 대가라는 댓글들이 넘쳐났어요. 특히 눈길을 끈 건 갑자기 온라인상에 공개된 한국 기업의 대안 설계 도면이었습니다. 이건 화면을 확대해 자세히 살펴봤어요. 한국 기업이 처음에 제안했던 설계안이었죠. 놀라웠습니다. 철저한 내진 설계, 이중 안전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현지 지질 특성을 고려한 섬세한 접근 방식이 인상적이었어요. 태국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지만 이미 여론은 부정적으로 기울어진 상태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태국 인프라부 장관은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사람들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오후에 예정되었던 태국 당국과의 미팅은 취소되었고 대신 저는 현장 상황을 직접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피해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메모를 했어요. 그리고 우연히 한 노인과 마주쳤습니다. 외국인이군요. 기자인가요? 그가 태국어로 물었고 제 번역 앱이 통역해 주었어요. 아니요, 인프라 전문가입니다. 유럽에서 왔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동네는 원래 지진이 잦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국 기업들이 왔을 때 그들은 며칠 동안 땅을 조사했죠. 구멍도 파보고 진동 테스트도 하고.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그냥 왔다가 바로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 말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현장 조사와 지질 특성 파악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죠. 집안을 모르고 건물을 짓는 건 환자를 진단하지 않고 수술하는 것과 같다.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를 정리하며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싶었어요. 왜 한국 기업의 제안이 거절되었는지, 그리고 중국 측의 설계와 시공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다음 날 아침, 태국 정부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급히 저를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정부 청사로 향하는 길에 도시의 분위기는 한층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에서 불안과 분노가 읽혔어요. 그루버 씨,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태국 인프라부 차관이 저를 맞이하며 말했어요. 유럽의 관점에서 이 사태를 어떻게 보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지진 자체는 자연재해지만 건물의 붕괴는 인재입니다.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분명한 문제가 있었어요. 차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사실 한국 기업들의 제안을 거절한 건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였습니다. 중국 측에서 압력이 있었고 자금 조달 조건도 매력적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한국 측 설계안을 검토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차관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한국 기업들이 제출했던 원래 설계서가 아직 보관되어 있어요. 보시겠어요? 이 제안에 기쁘게 동의했고 곧 두꺼운 서류 뭉치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서울에 본사를 둔 건설회사의 설계서는 단순한 청사진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지역 특성과 안전을 고려한 총체적 접근이었죠. 이것은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설계도가 아니라 지역 맞춤형 솔루션이군요. 제 감탄에 태국 차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기업의 설계안은 구조 안정성과 내진 설계뿐 아니라 유지 보수 시스템까지 인공지능 기반으로 완성도 높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인 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법이었죠. 서울로 직접 가볼 수 있을까요? 생각을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차관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동의했어요. 다음 날 바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죠. 서울에 도착한 건 쌀쌀한 저녁이었습니다. 한국 건설사 관계자가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그루버 씨, 갑작스러운 방문에도 환영합니다. 태국 상황은 저희도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도시방재센터로 직행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실시간 재난 대응 시스템에 충격을 받았어요. 빌딩마다 수백 개의 센서가 설치되어 있고 지진이 발생하면 즉시 피해 예측과 대응 시나리오가 자동으로 제시되는 시스템이었죠. 이 기술을 태국 프로젝트에도 적용하려 했던 건가요? 한국 측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비용 문제로 기각됐죠. 사실 초기 투자는 높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훨씬 경제적인데도요. 호텔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태국으로 돌아가기 전 한국 기업의 다른 프로젝트들도 둘러봤습니다. 모든 건물이 지역 특성에 맞게 설계되어 있었고 안전과 효율성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었어요. 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태국 정부 고위층과의 긴급 미팅이 잡혔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모여 있었어요. 심지어 총리 보좌관까지 참석했죠. 그루버 씨, 한국 방문에서 무엇을 보셨나요? 총리 보좌관이 직접 물었습니다. 제 답변은 분명했어요. 진짜 기술력을 봤습니다. 그리고 태국이 놓친 기회가 얼마나 큰지도 깨달았죠. 보고를 마치자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이 맞았던 거군요. 총리 보좌관은 제 보고를 진지하게 듣더니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루버 씨,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미 내부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었어요. 지진 이후 많은 의원들이 처음부터 한국 기업과 계약했어야 했다고 말하고 있죠. 놀라운 말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중국과의 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고 정치적 관계도 고려해야 하니까요. 보좌관의 표정에서 고민이 읽혔어요.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한 젊은 공무원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그루버 씨, 잠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사실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젊은 관료들은 대부분 한국 기술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한국 측에 접촉했습니다. 이 정보는 중요했어요. 호텔로 돌아와 유럽 본사에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대담한 제안을 덧붙였죠. 유럽 기업과 한국 기업의 합작 모델을 새롭게 기획하여 태국 측에 제안하는 것이 어떨까요? 다음 날 아침 본사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공식적으로 한국 기업과 협력 제안서 재접수를 요청하라는 지시였어요. 서둘러 한국 기업 측에 연락했죠. 그들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화상회의가 성사되었어요. 그루버 씨, 저희도 태국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협력 가능성이 있다면 기꺼이 지원하겠습니다. 한국 측 대표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화상회의에서 우리는 유럽의 자금력과 한국의 기술력을 결합한 새로운 모델을 구상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이 가진 인공지능 기반 재난 예방 시스템은 저희 유럽 기업에게도 배울 점이 많았어요. 협력 모델을 구체화하는 동안 태국 내 여론도 계속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 건설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글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특히 이전에 한국 기업이 태국에 지은 건물들이 이번 지진에서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사실이 크게 부각되었죠. 마침내 공식 제안서가 완성되었고 태국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이 시작됐어요. 긴장된 나날이었지만 언론의 반응은 고무적이었습니다. 유럽 한국 컨소시엄, 태국의 새로운 희망 제시라는 헤드라인이 신문을 장식했어요. 기다림의 끝에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태국 정부는 대국민 브리핑을 준비했고 저도 참석 요청을 받았어요.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실망이 될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그 순간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대국민 브리핑이 열리는 태국 정부 청사는 취재진과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긴장감이 공기 중에 맴돌았어요. 저는 유럽 대표 자격으로 단상 한쪽에 앉아 있었고 한국 기업 대표도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중국 측 관계자들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표정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태국 총리가 직접 연단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최근 발생한 지진과 그로 인한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오늘 정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저도 손에 땀이 배었습니다. 총리의 말이 이어졌죠. 우리는 스마트 타워 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안전과 기술적 측면에서 최고의 솔루션을 찾고자 합니다. 이어서 저를 소개했어요. 헬레나 그루버 씨는 유럽 인프라 전문가로서 이번 사태를 깊이 분석해 주셨습니다. 그루버 씨,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요. 연단에 올라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불안과 기대가 동시에 읽혔죠. 준비해온 말을 꺼냈습니다. 태국 국민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진짜 기술은 조용히 증명됩니다. 소리 높인 자들이 진실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내 통역사가 제 말을 태국어로 전달했어요. 회의장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제 말을 이어갔죠. 저는 이번 사태를 조사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건설 기술은 화려한 선전 없이도 그 자체로 증명되었어요. 지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지켜준 건물들을 보셨을 겁니다. 회의장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용기를 내어 핵심을 말했어요. 유럽과 한국의 기술력을 결합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합니다. 비용은 조금 더 들 수 있지만 안전과 지속 가능성은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지 않을까요? 발표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는 길에 중국 측 대표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박수와 지지의 목소리가 그것을 압도했어요. 태국 국민들이 한국 건설 기술의 정밀함과 진정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총리가 다시 연단에 섰습니다. 그루버 씨의 말씀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정부는 유럽 한국 컨소시엄의 제안을 공식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는 길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그중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루버 씨,
중국 측의 반응은 어떨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질문에 대답하려는 찰나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 기업이 태국 프로젝트에서 철수를 선언했다는 속보였어요. 기자들은 황급히 그쪽으로 향했고 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중국 기업의 철수 선언은 태국 전역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로비에서 한국 기업 대표 김민석 씨를 만났어요. 그는 차분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루버 씨, 오늘 브리핑에서의 발언에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우리도 이런 전개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함께 호텔 레스토랑으로 이동하며 대화를 이어갔죠. 중국 측의 갑작스러운 철수는 의외였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김민석 씨는 조용히 말했어요. 아마도 계약 조건을 맞출 수 없다고 판단했겠죠. 특히 안전 기준을 더 강화하라는 태국 정부의 요구가 부담이었을 겁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김민석 씨는 태블릿을 꺼내 새로운 설계안을 보여줬어요. 이번엔 태국의 문화적 요소도 적극 반영했습니다. 건물이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그 나라의 정체성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의 철학에 깊은 공감이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국 정부는 유럽 한국 컨소시엄을 새로운 프로젝트 파트너로 공식 지정했어요. 기자회견장은 축제 분위기였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총리는 환한 미소로 발표했어요. 이번 결정은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의 파트너 선정이 아닙니다. 안전과 기술, 그리고 상호 존중에 기반한 국제 협력의 새 모델을 시작하는 일이죠. 프로젝트는 K-스마트시티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단순한 타워 건설이 아니라 태국 방콕 일대의 재건 프로젝트로 확장된 개념이었어요. 특히 지진 피해 지역의 복구와 미래 재난 예방에 초점을 맞췄죠. 작업이 시작되자 태국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현장 주변에는 항상 구경꾼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기대가 가득했죠. 한 현지인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 건물은 정말 다음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나요? 김민석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단순히 무너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 건물은 지진이 발생하면 오히려 도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대피소 기능과 재난 통제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거든요. 작업 현장에서는 한국과 태국 기술자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서로의 언어를 배우려는 노력, 각자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자세가 보였어요. 유럽의 시각에서 보니 이런 문화적 교류도 프로젝트의 중요한 가치라고 느껴졌습니다. 현장 사무실에서 태국 엔지니어 팀장과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 방식은 정말 다릅니다. 모든 결정에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공유하는 문화가 인상적이에요. 그저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거든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기술 이전만큼이나 문화와 철학의 교류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설 사업이 아니라 지식과 가치의 교환이었죠.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태국 내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초기의 불신과 불안은 기대와 자부심으로 바뀌었어요. 현지 언론에서는 새로운 시대의 개막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죠. 특히 한국과 유럽의 협력 모델이 동남아시아 전역에 퍼질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유럽 본사에서 방문단이 왔어요. 회장님을 포함한 고위 임원들이었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며 그들의 표정에서 만족감이 느껴졌어요. 특히 한국 측이 도입한 첨단 건설 기술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습니다. 헬레나,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도 많이 배우고 있군. 회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협력 모델을 시도해보고 싶네. 그날 저녁, 태국 정부가 마련한 만찬에서 유럽, 한국, 태국의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태국 총리가 건배를 제안했어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건물이 아닌 신뢰와 협력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죠. 가장 저렴한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십은 서로의 강점을 존중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만찬 도중 김민석 씨가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그루버 씨,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전개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진실이 그 힘을 발휘했기 때문이라고 봐요.
한국은 선택받으려 하지 않았어요. 다만 스스로를 증명해냈을 뿐이죠. 그게 진짜 기술, 진짜 신뢰였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석 씨의 눈에 깊은 감동이 스쳤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게는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사실 우리는 늘 증명해야 했거든요. 작은 나라에서 시작한 기업으로서 항상 더 많은 노력을 요구받았죠. 프로젝트 완공까지는 아직 긴 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이미 성공의 기반은 다져졌습니다. 유럽 본사로 돌아가기 전날 밤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며 깊은 감회에 젖었어요. 처음 태국에 도착했을 때의 불안한 예감, 지진 속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현실, 그리고 지금의 희망찬 미래까지. 최종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선전은 무너졌고 진실은 남았다. 태국의 오해와 중국의 조작은 일시적이었지만 한국의 조용한 반격은 결국 세계를 움직였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진정한 교훈이다. 창밖으로 방콕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스마트 타워가 들어설 부지에는 이제 희망의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언젠가 동남아시아 전역을 비추게 될 것이고 저는 그 시작을 목격한 증인이 되었죠.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태국 신문을 펼쳤습니다.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K-스마트시티, 새로운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다. 미소를 지으며 신문을 접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닌 시작이었으니까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